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그리스와 유로그룹 간의 합의가 불발됐고 이유는 러시아의 추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간밤 유럽 증시는 약보합권에 마감이 됐고 그리스 증시가 4% 가까운 하락을 보였는데요. 미국 증시는 휴장을 했죠. 자, 우리 증시에 오늘 주어진 이슈, 연휴 바로 전날 주어진 이슈는 바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그동안 우리 증시가 부진했던 이유 가운데,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바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정책 강도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경쟁적인 금리 조정으로 각국이 통화정책, 통화전쟁, 환율전쟁이라고 칭할 정도로 부양 정책에 동조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구조조정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순발력 있고 선제적인 모드이기보다는 구조조정 모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의 취약성이 단순히 이런 통화정책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체질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시각인데요. 역시 이번 달 한국은행의 금통위 금리 결정 결과는 동결이었습니다. 4개월째 현재 동결했다고, 연 2%로 동결했다고 발표가 나와 있는데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보자라는 것과 또 금리를 낮추자는 카드, 이 두 가지 방향성. 자, 전자는 묘책이 있지 않는 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과제이고요. 후자는 당장 시장에 좀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펀더멘털을 개선시키는 확실한 묘책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 증시는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보이고 또 3월, 4월에는 과연 시장에서 기대하듯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게 될 것인지, 자, 오늘 시장 모습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 전해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 국내의 최대 변수 이벤트는 바로 금리 결정이었습니다. 채권 전문가 91%가 당초에 금리 동결을 예상했고요. 예상할 시나리오대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죠. 잠시 후 이 기자회견이나 그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소수 의견이 나왔는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상한 대로 금리 동결, 시장에는 좀 어떤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는지 먼저 관련된 종목 부터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금리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리면서 건설과 증권주들 오늘장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주들은 다소 혼조 양상이기는 하지만요. 건설주들이 오늘장 강한 흐름을 띠고 있다는 점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종목들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이 3포인트 안팎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나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이 1포인트 안팎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업종이 보험이죠. 특히나 오늘장 삼성화재가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 부분이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히면서 오늘장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험 업종 오늘장에 다소 좀 부진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이 종목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상황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설을 앞두고 관망세가 뚜렷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1960선 부근에서의 흐름입니다. 0.07포인트 아주 소폭의 상승 흐름이죠. 전거래일도 변동성이 상당히 제한되는데 오늘도 비슷한 양상 띄면서 1959.3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분봉도 보겠습니다. 큰 움직임이 없죠. 전일 종가보다 약간 빠져서 출발을 했지만은 이 5분 개장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1952.33포인트로 저점 만들고요. 이후에 고점은 1960선대 부근에서 형성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좀 장중의 변동폭이 8포인트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외국인 쪽에서는 현재 80억 원 정도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123억 원 매수 우입니다. 외국인 기관은 장 초반에 모두 다 매도 출발했다가 장 중에 매수로 전환되는 흐름이고요.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장 초반에 매수했다가 9시 30분 구간대 매도로 전환이 됩니다. 현재 개인 쪽에서는 11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오늘장 업종 보시면은 이 금리와 관련된 업종이 상당히 뚜렷하게 희비가 엇갈린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탄력이 좋은 업종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장 운송장비 좋습니다. 현대차가 2%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쪽에서도 임단협이 무사히 체결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보태지면서 오늘 자동차, 조선 양쪽 다 좋습니다. 이어서 건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건설주들 먼저 반응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 유통, 운수창고 순으로 오르기는 하는데 이 나머지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탄력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쪽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밀려나는 업종이 바로 보험입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삼성화재가 오늘 깊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화재 시총 사이즈도 크기 때문에 업종을 상당히 크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보험 업종 지수가 1.83% 하락하고 있고요. 섬유의복, 전기가스, 의료정밀, 금융순으로 낙폭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 건설과 보험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게임주 내에서 오늘장에 좀 이슈가 있는 종목 묶어봤습니다. 바로 NC소프트와 CJ ENM 이 업체들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요. NC소프트 그리고 CJ ENM이 2대 주주로 있는 넷마블이 서로 주식을 수합했습니다. 일정 지분을 서로 맞바꾼 거죠. 이 NC소프트와 CJ ENM이 소문을 잡았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넷마블의 지분을 약 9.8% 정도 확보를 하면서 3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윈윈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현재 1% 정도의 상승 흐름, CJ ENM은 2% 정도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수 영향인지 다소 좀 윗꼬리는 달리는 모습이죠. 이 게임 업종 내에서 좀 뉴스가 있었던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화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깊은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여의도증권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화재는 상장된 연도가 1975년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대형주인데요. 1980년에 주가가 800원대 주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20만 원 훌쩍 넘어서고 있죠.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내수주의 블루칩 삼성화재 실적 부진과 배당 축소 가능성 때문에 오늘 주가 급락합니다. 자, 증권사의 분석들을 살펴보시죠. KDB 대우증권입니다. 저문은 배당 시대. 저문은 배당 투자의 시대라면서 투자 의견 트레이딩 바이로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를 32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자, 이제 연초이기 때문에 배당 투자했던 그 매수세가 빠져나간다 이런 의미일까요? 자,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28% 감소했는데요. 앞으로 해외 사업을 통한 성장 동력의 확보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주주 환원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의 4분기 순이익은 951억 원으로 추정치, 이 회사 KDB 대우증권의 추정치 2,200억 원을 크게 하향 이탈했는데요. 업계 전반적으로 자동차 손해율이 매우 높았던 시기이고 이 삼성화재의 투자 이익률도 부진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성과 결산 시점의 부담이 컸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주가가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이는 타사 대비 양호한 실적 개선세,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등 기대감 덕분이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림 살펴보시죠. 네, 연간 실적 추이 지난해까지 나타나 있는 그래프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적과 주주 친화 정책 두 가지가 다소 약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삼성화재가 해외 사업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의지를 밝혔는데 이는 주주 환원 정책의 수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KB투자증권.
투자 의견 매수입니다. 목표 주가 32만 원 각각 유지했는데요. 제목은 해외 성장 방향과 새로운 자본 정책을 주목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포인트 보시죠. 당분간 주가는 해외 성장 방향과 새로운 자본 정책에 연동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순이익은 7,966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소폭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화재의 기본 자본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점검할 시점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기존 정책은 순이익의 3분의 1은 배당하고 3분의 1은 자기 주식을 매입하고 3분의 1은 유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책이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역시 해외 성장을 위한 재원 확보와 자본 건전성에 대한 규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삼성화재의 현재 주가는 올해 말 기준 PBR 1.2배, ROE 10.1% 수준으로 2위권 손보사 대비 40%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1위 기업이자 지속적인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향후 삼성화재의 해외 성장 전략과 방향성, 새로운 자본 정책에 주목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소 보수적인 뉘앙스가 들어있는 분석이죠. 다음 분석 역시 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입니다. 겹친 악재, 높은 손해율로 인한 부진한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지만 목표 주가를 33만 5천 원으로 역시 하향 조정했는데요. 포인트 보시죠. 4분기 손해율이 예상보다 높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많은 적설량과 저유가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림 살펴보시죠. 올해 손해율 가정을 소폭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순이익을 4.7%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이익 추정치 변경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1월 말 배당은 주당 4,500원, 배당 성향은 25% 수준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시장 기대치를 소폭 못 미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영진의 해외 M&A 등에 대한 의지를 감안하면 현재 배당 성향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배당 성향이 앞으로 좀 줄어들 것이다. 아니다. 유지될 것이다. 좀 줄어들 것이라는데 시장의 전망치가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 추정치를 좀 낮춰 잡으면서 지금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하지만 목표 주가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죠. 26만 7천 원 수준인데요. 자,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 주가 상승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지 주가 흐름을 지켜보겠습니다. 시장의 특징 이어서 보시죠. 아무래도 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들고 갈지 팔고 갈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이 불확실성을 피하고 가자라는데 현재 코스닥은 다소 좀 무게가 실려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에 따라서 지수 약간은 힘이 빠져 있습니다. 610선 하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수 확인하시죠. 현재는 0.47%의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 607.32포인트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분봉 보겠습니다. 전일 종가보다는 좀 약간은 뜨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이후에 서서히 힘없이 좀 밀려 내려서는 모습이고요. 610선을 지금 현재는 밑돌고 있는 양상이죠. 이어서 수급입니다. 유가증권 시장과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도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는 22억 원, 그리고 기관이 좀 더 빠르게 매도폭을 늘리네요. 현재 91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물량을 개인 쪽에서 받아냅니다. 개인 쪽 163억 원 매수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바이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속옷입니다. 바이오주들 어제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탄력을 좀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좀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탄력이 둔화됐다라는 특징으로 묶어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요, 먼저 그 대장주 셀트리온입니다. 그동안에 이 거래일 연속해서 좀 상한가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장중에 7%대까지 오르다가 현재는 하락으로 좀 전환돼 있습니다. 장중 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거래량 동반하고 빠르게 호가 바꾸면서 4%, 5% 가까이 밀려납니다. 63,000원 부근에서 주가는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2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을 했고 지금 상승하는 흐름으로 따지면은 5거래일 연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 4거래일입니다. 4거래일 연속 앞서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다가 설을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좀 챙기고 가자라는 심리가 셀트리온에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단 셀트리온뿐만이 아닙니다. 단기 급등했던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빠르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오늘장 매매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이넥스, 이수앱지수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여주면서 현재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메디포스트, 제넥신, 차바이오텍도 현재 하락으로 돌아서 있는 모습이고요. 이큐스, 엔자로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인데 현재는 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바이오니아, 시젠 이 두 종목이 오늘장에서 비교적 선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별 뉴스가 있는 바이오주들만이 오늘장 강세 흐름입니다. 대표적으로 시젠 보시면은요. 바이오 진단 제품 미국에서 FDA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 초반에 상당히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종목 장 초반에 11%대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5% 정도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소굿주 보겠습니다. 이제 중국의 춘절을 맞이해서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 좀 들어오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화장품 그리고 밥솥주를 꼽았었죠. 그런데 올해는 밥솥주는 사실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떠오르는 종목군이 바로 이 소굿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어제에 이어서 관련된 종목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바로 남영 비비안 그리고 신영 와코루 두 종목인데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 이 두 종목 거래량이 상당히 좀 제한된 종목입니다. 평상시 거래량이 1000주도 되지가 않거든요. 최근에는 2만 주, 3만 주 정도 기록하면서 급등 시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시면 신영, 남영 비비안 29만 주 정도 상한가 잔량이 쌓여 있는데요. 물량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발 호재받으면서 남영 비비안, 신영 와코루 두 종목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쌍방울은 현재 1% 가까운 상승 흐름입니다.